선생님. 여러분, 머리 한 번 자르고 염색 한 번 하는 게 이렇게 비싼 일이었나 싶을 때 있지 않으셨나요? 머리 말리고 기분 좋게 나와서 계산대 앞에 서는데 영수증에 찍힌 금액을 보고 깜짝 놀라 본 적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뭘 그렇게 많이 했더라. 그런데 이건 단순히 내가 바가지를 썼다. 이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 자르러 미용실 가는 길에 괜히 기분 좋아지신 적 있죠? 오늘은 머리 좀 다듬고 기분 전환해야지 하고 미용실 문을 열면 특유의 샴푸 냄새가 확 올라오고 드라이기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 수다 소리가 묘하게 정겹습니다. 머리 말리고 거울 앞에서 스타일링까지 마친 나를 보면서 살짝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행복은 계산대 앞에서 순식간에 깨져버립니다.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찍혀 있으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어지러질해집니다. 내가 뭐 그렇게 많이 했나? 순간 머릿속으로 내가 받은 시술을 하나씩 떠올려 보지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경험, 나만 겪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여기저기서 이런 이야기가 터져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바가지를 썼다. 이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동네 미용실이 보내는 구조 신호이고 우리가 익숙했던 그 골목 풍경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요즘은 뭐 하나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전기, 가스요금 다 올랐죠. 그런데 미용실 가격은 그 중에서도 독보적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용 서비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무려 3.5%나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는 1.7%였어요. 그러니까 미용실 요금은 2배 이상 더 가파르게 오른 겁니다. 문제는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뉴판에 써 있는 가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커트, 염색 가격만 보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 영수증에는 이상한 항목들이 줄줄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이 겪은 일입니다. 평소 다니던 미용실 대신 새로 생긴 곳에 가서 염색을 하기로 했대요. 가격표를 보니 염색 7만 원. 괜찮다 싶어서 시술을 받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제창에 찍힌 금액은 12만 원. 왜냐고 물으니 고객님은 기장이 길어서 3만 원 추가 요금 붙고 모발 손상이 심하셔서 영양 클리닉 해드렸어요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클리닉을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 고지 없이 추가되는 요금이 소비자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한 번, 두 번은 그냥 넘어가지만 반복되면 결국 신뢰가 무너집니다. 다신 안 와야지. 그날 이후 그 지인은 집에서 셀프 염색을 시작했고 이제는 미용실을 1년에 한두 번만 가게 됐다고 합니다. 가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자이너 직급제가 불을 붙입니다. 원장님, 부원장님, 실장님,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직급이 높을수록 가격이 오르죠. 그런데 솔직히 고객 입장에서는 실력 차이를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염색약 바르는 건 대부분 스태프가 하고 샴푸도 다른 분이 해주는데 커트 마무리만 원장님이 한다고 해서 2만 원, 3만 원씩 더 내야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미용실 원장님들을 무조건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들도 하루하루 버티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시거든요. 염색약, 펌약 같은 재료 대부분이 수입인데 환율이 오르면 재료비도 덩달아 오릅니다. 인건비, 전기세, 건물 월세까지 다 올랐죠. 심지어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 전기료 인상, 배달 택배비 인상까지 겹치면서 미용실 운영비는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은 줄고 재료값은 오르고 월세는 밀리지 말아야 하고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저도 가격 올리고 싶지 않지만 안 올리면 적자예요. 결국 소비자들이 움직였습니다. 바로 셀프 미용입니다. 이건 이제 몇몇 사람들의 돈 아끼기용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 됐습니다. 다이소, 올리브영에 가면 셀프 염색약부터 셀프 다운펌, 셀프 앞머리 커트 도구까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셀프 커트, 셀프 염색 검색만 해도 조회수 수십만, 수백만 뷰의 영상이 쏟아집니다. 유명 유튜버의 셀프 커트 영상은 조회수가 1000만 회를 넘기도 합니다. 이제 기술도 제품도 더 이상 미용실만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동네 미용실의 생존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용실은 불황에도 끄떡없는 업종으로 꼽혔습니다.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니까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최근 3년간 매년 1만 곳 이상의 미용실이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는 1만 3천 곳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미용실은 이미 과포화 상태였습니다. 전국에 11만 개, 인구 10,000명당 21개 꼴입니다. 미국이 2개 수준이라는 걸 생각하면 무려 10배나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손님은 줄고 가격은 오르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니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극단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는 초저가 초스피드 커트, 예를 들어 6,000원 커트, 10분 커트. 확실한 가치를 주는 모델이죠. 다른 하나는 프리미엄 1인 미용실. 완벽히 예약제, 고객 한 명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에서 머리를 하는 경험을 주는 곳입니다. 동네 미용실이 살 길은 명확합니다. 가격 투명성입니다. 모든 추가 요금을 미리 고지하고 계산할 때 고객이 놀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틈새 전문화입니다. 복구펌, 하이엔드 컬러링처럼 집에서 절대 못하는 시술을 특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 형성입니다. 손님의 취향, 고민을 기억하고 머리 자르는 사람이라는 역할을 넘어 헤어 카운셀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용실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자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우리 동네의 사랑방이었고 소식을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가끔은 미용실에서 들은 한마디로 하루 기분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셀프 염색약을 집어드는 순간 합리적인 소비를 한 것 같지만 어쩌면 더 큰 것을 잃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친근했던 원장님의 얼굴, 머리를 감겨주던 스태프의 안부, 미용실에서 나누던 작은 수다까지요.
앞으로 우리 동네 미용실이 어떤 모습으로 남을지는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용실 가격, 셀프 미용, 그리고 우리 동네 미용실의 미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내는 돈은 단순한 서비스 비용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정을 지켜내는 비용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세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 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의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여러분, 머리 한 번 자르고 염색 한 번 하는 게 이렇게 비싼 일이었나 싶을 때 있지 않으셨나요? 머리 말리고 기분 좋게 나와서 계산대 앞에 서는데 영수증에 찍힌 금액을 보고 깜짝 놀라 본 적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뭘 그렇게 많이 했더라. 그런데 이건 단순히 내가 바가지를 썼다. 이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 자르러 미용실 가는 길에 괜히 기분 좋아지신 적 있죠? 오늘은 머리 좀 다듬고 기분 전환해야지 하고 미용실 문을 열면 특유의 샴푸 냄새가 확 올라오고 드라이기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 수다 소리가 묘하게 정겹습니다. 머리 말리고 거울 앞에서 스타일링까지 마친 나를 보면서 살짝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행복은 계산대 앞에서 순식간에 깨져버립니다.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찍혀 있으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어질어질해집니다. 내가 뭐 그렇게 많이 했나? 순간 머릿속으로 내가 받은 시술을 하나씩 떠올려 보지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경험, 나만 겪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여기저기서 이런 이야기가 터져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바가지를 썼다. 이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동네 미용실이 보내는 구조 신호이고 우리가 익숙했던 그 골목 풍경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요즘은 뭐 하나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전기, 가스요금 다 올랐죠. 그런데 미용실 가격은 그 중에서도 독보적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용 서비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무려 3.5%나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는 1.7%였어요. 그러니까 미용실 요금은 2배 이상 더 가파르게 오른 겁니다. 문제는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뉴판에 써 있는 가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커트, 염색 가격만 보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 영수증에는 이상한 항목들이 줄줄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이 겪은 일입니다. 평소 다니던 미용실 대신 새로 생긴 곳에 가서 염색을 하기로 했대요. 가격표를 보니 염색 7만 원. 괜찮다 싶어서 시술을 받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제창에 찍힌 금액은 12만 원. 왜냐고 물으니 고객님은 기장이 길어서 3만 원 추가 요금 붙고 모발 손상이 심하셔서 영양 클리닉 해드렸어요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클리닉을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 고지 없이 추가되는 요금이 소비자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한 번, 두 번은 그냥 넘어가지만 반복되면 결국 신뢰가 무너집니다. 다신 안 와야지. 그날 이후 그 지인은 집에서 셀프 염색을 시작했고 이제는 미용실을 1년에 한두 번만 가게 됐다고 합니다. 가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자이너 직급제가 불을 붙입니다. 원장님, 부원장님, 실장님,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직급이 높을수록 가격이 오르죠.
그런데 솔직히 고객 입장에서는 실력 차이를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염색약 바르는 건 대부분 스태프가 하고 샴푸도 다른 분이 해주는데 커트 마무리만 원장님이 한다고 해서 2만 원, 3만 원씩 더 내야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미용실 원장님들을 무조건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들도 하루하루 버티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시거든요. 염색약, 펌약 같은 재료 대부분이 수입인데 환율이 오르면 재료비도 덩달아 오릅니다. 인건비, 전기세, 건물 월세까지 다 올랐죠. 심지어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 전기료 인상, 배달 택배비 인상까지 겹치면서 미용실 운영비는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은 줄고 재료값은 오르고 월세는 밀리지 말아야 하고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저도 가격 올리고 싶지 않지만 안 올리면 적자예요. 결국 소비자들이 움직였습니다. 바로 셀프 미용입니다. 이건 이제 몇몇 사람들의 돈 아끼기용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 됐습니다. 다이소, 올리브영에 가면 셀프 염색약부터 셀프 다운펌, 셀프 앞머리 커트 도구까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셀프 커트, 셀프 염색 검색만 해도 조회수 수십만, 수백만 뷰의 영상이 쏟아집니다. 유명 유튜버의 셀프 커트 영상은 조회수가 1000만 회를 넘기도 합니다. 이제 기술도 제품도 더 이상 미용실만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동네 미용실의 생존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용실은 불황에도 끄떡없는 업종으로 꼽혔습니다.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니까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최근 3년간 매년 1만 곳 이상의 미용실이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는 1만 3천 곳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미용실은 이미 과포화 상태였습니다. 전국에 11만 개, 인구 10,000명당 21개꼴입니다. 미국이 2개 수준이라는 걸 생각하면 무려 10배나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손님은 줄고 가격은 오르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니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극단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는 초저가 초스피드 커트, 예를 들어 6,000원 커트, 10분 커트. 확실한 가치를 주는 모델이죠. 다른 하나는 프리미엄 1인 미용실. 완벽히 예약제, 고객 한 명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에서 머리를 하는 경험을 주는 곳입니다. 동네 미용실이 살 길은 명확합니다. 가격 투명성입니다. 모든 추가 요금을 미리 고지하고 계산할 때 고객이 놀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틈새 전문화입니다. 복구펌, 하이엔드 컬러링처럼 집에서 절대 못하는 시술을 특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 형성입니다. 손님의 취향, 고민을 기억하고 머리 자르는 사람이라는 역할을 넘어 헤어 카운셀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용실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자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우리 동네의 사랑방이었고 소식을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가끔은 미용실에서 들은 한마디로 하루 기분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셀프 염색약을 집어드는 순간
합리적인 소비를 한 것 같지만 어쩌면 더 큰 것을 잃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친근했던 원장님의 얼굴, 머리를 감겨주던 스태프의 안부, 미용실에서 나누던 작은 수다까지요. 앞으로 우리 동네 미용실이 어떤 모습으로 남을지는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용실 가격, 셀프 미용, 그리고 우리 동네 미용실의 미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내는 돈은 단순한 서비스 비용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정을 지켜내는 비용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세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